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독서 나무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 드릴 책은 완벽하지 않은 날들을 위한 인생 수업, 어른의 시간입니다. 줄리 리스콧 헤임스 지음, 출판사는 온워드입니다. 먼저 지은이에 대해서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줄리 리스콧 헤임스는 스탠퍼드 대학교를 졸업하고 하버드 대학교 로스쿨에서 법학 석사학위를, 캘리포니아 예술대학에서 미술 석사학위를 받았습니다. 수백 명의 20대를 만나본 그는 일방적으로 조언을 건네기보다 먼저 자신의 모습을 숨김없이 보여주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그는 무엇보다 취업, 독립, 결혼, 출산처럼 성인기를 정의하는 전통적인 지표들이 오늘날에는 들어맞지 않으며 오히려 자립, 열정, 선택한 가족 같은 새로운 개념이 진정한 성인기를 이룬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른이 된다는 것을 체크리스트가 아니라 방법을 배우는 즐거운 과정으로 바라보라고 하는 이유도 여기에서 있습니다. 이 책에는 현명한 직장생활, 영리한 자산관리, 충만한 관계 등 인생을 살아가며 일찍 알아들수록 좋은 팁도 빠짐없이 담았습니다. 이제 막 성인기에 접어들었거나 여전히 어른이라는 말이 버겁게 느껴진다면 이 책의 조언이 큰 위로가 되어줄 것입니다.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그리고 지인에게 따뜻한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책 내용을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씩 더 나아질 때 우리는 어른이 된다. 나는 인생의 중반을 지났다. 젊은 시절이 손을 흔들며 멀어져 간다. 주름은 피할 수 없고 하나둘 생기던 흰머리는 어느새 검은 머리보다 많다. 자연스러운 일이다. 한편으로 나는 여전히 나라는 사람이 되어가고 있다. 여러분 역시 점점 여러분이 되어가고 있다. 이것은 근사한 일이다. 어른이 된다는 것은 세금을 내고 사내 복지에 목숨을 거는 나이가 되었다는 뜻이 아니다. 시야를 넓혀보자. 어른이 된다는 것은 어른이 되는 행동을 시작하는 일이다. 어른이 되겠다고 생각하기, 어른의 의무 알기, 어른이 되는 법을 배우기 같은 과정이 포함될 수 있다. 이 과정은 대부분 마음속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혼자서 겪어낼 수밖에 없다. 그래서 누구에게나 힘든 일이기도 하다. 그런데 요즘 어른이 된다는 것이 그다지 근사하게 여겨지지 않는다. 부모 세대가 너무 많은 스트레스와 불안감을 안겨주어서 자녀 세대가 어른 같은 건 되고 싶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일 수 있다. 삶에 필요한 기술을 학교나 가정에서 배우지 못하고 나이가 들면 알아야 할 상식들을 모르는 자신이 바보 같다고 생각하기 때문일 수도 있다. 혹은 부모가 모든 일을 해결해줘서 어려운 일을 헤쳐나갈 힘을 기르지 못했거나 감정을 다스릴 기회를 배우지 못했기 때문일 수도 있다. 어른이 되는 과정을 정상적으로 밟아가는 또래에 비해 자기만 뒤처진다는 생각 때문일 수도 있겠다. 여기서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자. 정상이니 비정상이니 하는 말은 모두 헛소리다. 어른이 되는 정해진 길은 없다. 오히려 어른이 되는 길은 광활한 바다, 끝없는 산맥, 무성한 고원이나 대도시의 복잡한 도로 같다. 누구와 어디로 어떻게 가서 무엇을 할지 모두 내가 선택해야 한다. 때로는 선택들을 돌아보며 항로를 수정하기도 해야 한다. 20세기 심리학자들은 성인이 해야 할 일을 학업, 취업, 독립, 결혼, 출산이라는 5가지 지표로 요약했다. 이전 세대에는 통했을 정의지만 지금 우리의 삶에 적용하기에는 어렵다.
이 모든 사항은 선택의 문제다. 어떤 선택을 내릴지는 우리에게 달렸다. 스스로 생계를 책임질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지만 그게 어른의 전부는 아니다. 그렇다면 어른이 되는 데 필요한 건 무엇일까? 어른에 대한 정의는 시대를 초월해 모든 사람에게 적용될 수 있어야 하고 변하는 사회 규범과 경제 흐름을 버텨낼 수 있어야 한다. 내가 생각하는 최선의 답은 이렇다. 인간은 다른 사람의 보살핌을 받아야 하는 어린 시절을 거쳐 또 다시 다른 사람의 보살핌에 의존해야 하는 삶의 마지막에 도달한다. 그 사이에 있는 달콤하고 멋진 시기, 그때가 어른으로서 지내는 시간이다. 그동안 우리는 우리 자신을 제대로 돌볼 수 있다. 이것이 내가 생각하는 어른의 핵심 정의이다. 누구나 어른으로서 성공한 삶을 살고 싶을 것이다. 성공이란 유명한 학교에 들어가거나 어떤 직업을 갖거나 재산이 얼마인지에 따라 정해지지 않는다. 팔로워가 몇 명인지로 따질 수도 없다. 하지만 우리가 인생의 결승선에 도달하려 할 때 사람들은 이런 것들을 확인하려 한다. 이제 그런 말들은 잊어도 좋다. 인생에 결승선 같은 것은 없다. 어떤 일이든 자신의 관심과 재능에 적합하다면 만족을 줄 것이며 무슨 일이든 계속할수록 잘하게 되기 때문이다. 어떤 일을 하는가 보다 중요한 것은 사람들과 어떤 관계를 맺는가이다. 다양한 연구 결과들은 사람들이 서로 사랑하고 지지할 수 있는 관계 속에서 가장 행복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어른이 된다는 것은 할 일 리스트를 지워나가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일을 하면서 점점 나아지는 과정이다. 그 사이에서 균형을 맞추는 것이 중요하다. 완벽이라는 환상은 빨리 깰수록 좋다. 미래를 완벽하게 계획할 수 있을까? 현대 부모들이 양육에서 완벽에 이상하리만치 집착한다는 사실을 지적하고 싶다. 나는 사실 완벽이라는 단어가 아이들에게 나쁜 영향을 준다고 생각한다. 부모나 주 양육자가 아이들의 작은 행동마다 완벽해라고 칭찬하는 것은 무의식 중에 아이들에게 모든 것에 완벽해야 한다는 의미가 될 수 있다. 가령 미끄럼틀을 타거나 숙제를 끝내는 것 같은 일에 대해서도 완벽하다고 칭찬하면 아이는 실제로 자신의 행동이 완벽하다고 착각하게 된다. 심지어 아이는 인생에서 만날 교사나 직장 상사도 자신에게 완벽하다고 칭찬하기를 기대하게 될 수 있다. 하지만 그들은 그런 칭찬을 하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당연히 우리는 완벽하지 않을 테니까. 완벽이라는 것은 사막의 신기루와 같다. 완벽함을 추구하는 것은 대단히 불행한 일이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에 도달하지 못할 것이고 애쓰면 애쓸수록 자신과 주변 사람이 힘들어지기 때문이다. 나는 예외야. 나는 완벽해질 테니까 라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른다. 괜찮다. 그 사람도 언젠가는 내 말을 이해하게 될 것이다. 우리가 지금까지 들어온 완벽함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으면 좋겠다. 우리는 우리가 그리는 삶의 완벽이 아닌 배우고 성장하고 노력을 시작하면 좋겠다. 그 사실을 받아들인다면 인생에서 더 깊은 만족감을 느끼게 될 것이다. 좋은 사람이 되기를 포기하지 마라. 놀랍게도 성공은 인성에 달려 있다. 하품이 나오는 지루한 말일 수도 있지만 꼭 전하고 싶다. 인생은 혼자서 완벽한 목적지에 도달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에게 마지막 순간이 왔을 때 나를 이루는 것은 그저 나 자신만 남는다. 다시 말해 우리의 인성 혹은 성품이라고 하는 것만 남는다. 다행 아닌가? 인성은 통제할 수 있는 부분이니 말이다.
인성은 사람들과 상호작용하는 과정에서 보고 느끼는 부분이다. 혼자 사는 사람은 인성에 대해 걱정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우리는 사회적 동물이고 사람들과 사회적으로 상호작용을 한다. 따라서 우리는 인성으로 성공할 수도 무너질 수도 있다. 좋은 인성을 갖추면 상대방이 대하기에도 좋고 인생의 문이 열릴 가능성이 커진다는 의미에서 자신에게도 좋다. 이런 내용을 배우기에 너무 늦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지만 어른들도 가끔 환기가 필요한 부분이라 생각한다. 좋은 인성을 기르기 위한 16가지 팁을 주도록 하겠다. 나 역시 단점이 많고 인생에서 필요한 답을 알지는 못한다. 그런 의미에서 좋은 인성을 기르기 위해 연습하고 가르쳤던 원칙들을 소개하고자 한다. 1. 세상에는 나 말고도 많은 사람이 살아가고 있음을 기억하자. 2. 삶의 목적은 배우고 성장하는 것임을 받아들이자. 3. 얼굴에 미소를 띤 사람이 되자. 4. 예의 바른 사람이 되자. 5. 인내심을 가지자. 6. 협동하고 양보하고 나누자. 7. 매사에 최선을 다하자. 8.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는 사람이 되자. 9. 공감 능력을 키우자. 10. 나에게 편견이 있을 수 있음을 인식하자. 11. 진실한 사람이 되자. 12. 필요할 때 도움을 구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받자. 13. 잘못한 일이 있을 땐 사과하고 실수해서 교훈을 얻자. 14. 나와 다른 의견도 존중하자. 15. 용서하자. 16. 보는 사람이 없어도 바르게 행동하자. 지금까지 좋은 인성을 기르는 법을 알아보았다. 전부 기억하기 어렵다면 한마디로 압축할 수 있다. 사람들을 사랑하라.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애쓰지 마라. 성공의 의미를 왜 남이 결정해? 명절이나 결혼식, 가족 행사 같이 친척들이 많이 모이는 자리에서 오랜만에 본 어른들은 꼭 이런 질문을 한다. 어느 대학에 갔니? 어디서 일하니? 요즘은 무슨 공부하니? 이런 질문을 받으면 머릿속이 바빠진다. 적당히 좋은 말로 넘겨야 할까? 아니면 진실을 말해야 할까? 후자를 택하면 가끔 당혹스러운 표정이나 실망스럽다는 반응, 때로는 직설적인 비난도 감수해야 한다. 전공을 바꾸려고 준비 중이다. 공사장에서 일하고 있다. 비영리단체에서 인턴을 시작했다. 사실은 아무것도 모르겠다. 어른들이 좋아할 만한 대답을 했다면 다행이다. 활짝 웃으며 오 멋진데? 같은 반응을 보일 것이다. 얼굴에 응? 하는 표정이 보인다면 좋은 이야기를 듣기는 힘들다. 그런 경우 그들은 보통 굳은 표정으로 고개만 끄덕인다. 잘못된 선택이다. 말도 안 된다. 같이 대놓고 싫은 말을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 나도 그런 경험이 있어 잘 안다. 가장 짜증나는 반응은 그 친척이 내 말을 전혀 이해하지 못해서 다시 설명했는데 내 설명을 이해 못한다는 사실을 인정하지도 않고 젊은 세대를 싸잡아 욕할 때다. 너희 세대는 대체 왜 그러냐? 나 때는 말이야. 어릴 때 우리가 바라는 전부는 부모가 자랑스럽게 생각해 주는 것이다. 사실 어른이 되어도 그렇다. 나만 해도 아버지가 27에 돌아가셨지만 지금도 내가 어떤 일을 해냈을 때 누군가가 아버지가 살아계셨으면 얼마나 자랑스러워 하셨을까요? 라고 하면 눈물이 왈칵 쏟아진다. 아버지의 인정이 왜 그렇게 중요한지 모르겠지만 말이다. 때때로 친척들이 듣기 좋아할 만한 답을 해도 괜찮다. 많은 가정과 사회에서 대개 성공은 매우 좁은 의미로 정의된다. 기준에 부합하는 교육을 받고
특정한 직업을 갖고 가족 구성원이 적당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만나고 적당한 돈이나 지위를 얻으면 된다. 솔직히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면 기분도 좋다.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일이나 또한 좋아하는 일이라면 그 선택에 최선을 다하면 된다. 가족들이 내 모습 그대로를 존중해 준다면 당연히 생각하지 말고 감사하라. 나는 대학교 상담 과장으로 일하며 많은 사람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전공을 선택하고 괴로워하는 학생들을 많이 만났다. 짐작하겠지만 경제학, 금융학, 법학, 의학 등이다. 의사가 되고 싶지 않아 하는 학생들도 많았는데 그들은 부모님에게 그 이야기를 털어놓을 기회를 엿보면서도 실제로 의사가 되어야만 그 기회가 온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다. 실리콘밸리에서 잘 나가는 사업가 중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 인생에서 성공을 거두고도 50대쯤 되어보니 정말 원했던 삶이 자신을 비껴갔다는 느낌을 받는다고 했다. 또 요구되는 모습을 연기하며 사는 사람들도 많이 만났다. 사회적 지위, 성, 정체성, 인종, 종교, 문화, 능력 등 사람들이 생각하는 정상적인 것들이 이에 해당한다. 그런 사람들은 실제로는 자신이 완전히 다른 사람이라는 것을 알지만 다른 사람의 기대에 부응하며 살았다. 학교에서 뛰어난 성적을 받고 좋은 직장이나 대학원에 들어간 학생이라도 얼굴에는 멍해 보이는 표정이 있었다. 심지어 나와 이야기하는 도중에도 그런 표정을 지어 보이기도 했다. 그들은 자신의 본 모습을 억누르면서 성과를 만들어내고 있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가? 자신의 길을 알고 도전하는 사람이 되고 싶은가? 아니면 다른 사람의 기대에 부응하고자 살아왔다는 것을 50대가 되어서야 깨닫는 사람이 되고 싶은가? 돈이 나를 위해 일하게 하라. 지금은 잘 알려진 마시멜로 실험이라는 것이 있다. 유치원 아이들에게 마시멜로를 하나씩 주고 15분간 먹지 않고 기다리면 마시멜로를 하나 더 준다고 했다. 어떤 아이들은 마시멜로를 받자마자 먹었고 어떤 아이들은 기다렸다가 나중엔 마시멜로를 한 개 더 받았다. 그 아이들을 10여 년 이상 관찰한 결과 마시멜로를 곧바로 먹지 않고 참은 아이들은 학교나 사회에서 더 높은 성취도를 보였다. 이 실험의 결론은 현재의 만족감을 지연하는 능력이 클수록 나중에 더 큰 보상을 누린다는 것이다. 만족 지연 능력은 후천적으로 학습될 수 있다는 점도 밝혀졌다. 즉, 인내심을 기르면 더 나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셈이다. 물론 최근 연구를 통해 만족 지연 능력은 아이의 의지력보다 가정 형편의 영향을 더 많이 받는다는 사실이 밝혀지기도 했지만 마시멜로 실험과 소비 지출 간에는 유사점이 있다. 현재 가진 돈을 다 써버리지 않고 투자하면 나중에 더 큰 돈이 돌아올 수 있으니 말이다. 돈이 인생의 전부는 아니지만 돈이 있으면 원하는 삶을 살 수 있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돌볼 수 있다. 돈이 나를 위해 일하게 하는 작은 예를 소개시켜 주겠다. 예를 들어 연평균 7%의 수익을 얻는 세금 유예 투자 상품이 있다고 할 때 65세까지 1년에 $1,000씩, 지금 환율로는 130만 원씩 이 상품에 투자한다면 22세부터 투자한 사람은 만기 때 약 28만 3천 달러의 수익을 올리지만 32세부터 투자한 사람은 만기 때 약 13만 6천 달러의 수익을 올린다. 매년 1,000달러씩 10년을 더 투자하면 1만 달러와 이자를 합한 돈만큼 차이가 날 것 같지만 복리의 마법 덕분에 그 차이가 훨씬 크다. 22살에 돈을 저축하기 시작한 사람은 32세에 돈을 저축한 사람보다 65세에 이르러서 14만 7천 달러를 더 버는 셈이다.
이미 32살이 지나서 망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럴 필요가 없다. 중요한 것은 지금부터라도 시작하는 것이다. 바로 시작해야 한다. 그래도 42세에 시작한 사람보다는 낫다. 42세부터 65세까지 1년에 1,000달러씩 같은 투자 상품에 투자하면 만기 때 62,000달러만 받는다. 1년에 1,000달러면 한 달에 약 85달러, 하루로 치면 약 3달러, 커피 한 잔 값이다. 커피 한 잔 대신 목돈을 만든다고 생각하면 3달러가 아니라 10달러도 저축할 수 있지 않을까? 앞에서 말한 상품에 42세부터 하루 10달러씩 저축한 사람은 만기 때 22만 5천 달러 이상을 벌 수 있다. 하루에 커피 한 잔만큼만 모은 사람보다는 큰 돈이다. 32세부터 같은 상품에 하루 10달러씩 저축하면 49만 8천 달러 이상을 번다. 놀라지 마시라. 22세부터 하루 10달러씩 저축을 시작한 사람은 무려 100만 4천 달러 이상의 수익을 올린다. 하루 10달러를 모으는 것이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니지만 복리의 마법을 알게 되면 시도해 보고 싶은 생각이 들 것이다. 하루 10달러씩 저축하지 못한다고 해도 너무 자책할 필요는 없다. 얼마라도 좋으니 일단 시작하자. 돈이 나를 위해 일한다는 느낌을 받는다면 여러분도 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도무지 여유가 없어 저축이 되지 않는다고 말하는 사람이라면 한 가지 팁을 드리겠다. 수입의 10%를 무조건 저축하고 나머지 금액으로 생활을 해보자. 저축은 습관이다. 이 습관은 돈과 관련된 인생의 여정에서 우리를 지켜주는 아주 중요한 수단이 될 것이다. 내가 아니면 누가 나를 돌봐주겠어.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객관적으로 알아내는 것은 어른이 되기 위한 필수적인 과정이다. 이때 전문가의 진단 또는 권고가 필요할 수도 있다. 하지만 그 상황을 받아들이는 자세가 필요하다. 여기서 자신에 대해 새로운 것을 알게 된다. 이 과정에서 앞으로 갔다 뒤로 가기를 반복할 수 있다. 그 모든 과정이 정상이다. 하지만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객관적으로 알아내는 것은 정말 중요하다. 자신을 객관적으로 알았다면 다음 단계는 이를 인정하는 단계이다. 그래야 내가 자기 수용의 단계로 나아갈 수 있다. 이는 곧 한평생 자신을 끊임없이 탐구하고 변화한 자신을 받아들이는 일이다. 하지만 자기를 이해하고 수용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가. 보통 자기를 이해하고 수용하는 것은 자기애가 있어야 가능하다. 자기애는 자신에 대해 내면에서 우러나는 좋은 감정을 의미한다. 외부에서 자신의 가치를 인정받을 때 좋은 감정을 느끼는 것과는 다르다. 타인에 대한 공감 대신 자신에게만 집착하는 나르시시즘과도 다르다. 자기애가 있으면 다른 사람이 나를 아무리 깎아내리고 무시해도 감정적으로 휘둘리지 않을 수 있다. 자신이 존엄하고 사랑받을 가치가 있다는 것을 스스로 잘 알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잘못된 행동을 내 문제로 돌리지 않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이렇게 중요한 자기애를 키울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자신을 돌본다는 말이 물건을 사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인스타그램에 나오는 완벽한 이미지를 따라하는 것도 아니다. 자신을 돌보는 것, 자신을 사랑하는 것은 다양한 방식과 형태로 할 수 있다. 돈을 쓸 필요도 이국적인 문화를 쫓을 필요도 없다. 내가 제시하는 가이드라인은 누구에게나 간단하면서도 효과 좋은 방법이 될 것이다. 1. 심호흡하기 2. 숙면하기 3. 물 마시기 4. 몸 움직이기 5.
음식을 골고루 먹기. 6. 자기 인생의 주도권 찾기. 7. 감정 돌보기. 8. SNS를 균형 있게 사용하기. 9. 필요한 것이 있으면 직접 요구하기. 10. 정기적으로 건강검진 받기. 11. 필요할 때 심리치료 찾기. 12. 약을 현명하게 이용하기. 13. 사람들과 어울리기. 14. 웃고 즐기기. 15. 포옹하기. 16. 오르가즘 느끼기. 17. 매사에 감사하고 힘들 때 지혜를 구하기. 18. 용서하기. 19. 낮잠의 힘을 이용하기. 이제 다시 일어날 시간이야. 인생에서 슬픈 일은 반드시 일어난다. 나는 여러분에게 나쁜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란다. 하지만 어느 정도 나이가 들고 보니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럴 때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이 내용을 준비했다. 시련을 겪을 때 중요한 것은 먼저 자신의 상황을 잘 파악하고 도움을 구하고 해야 할 일을 계획하고 삶을 계속 살아가는 것이다. 시련을 딛고 일어서는 12가지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하겠다. 1. 도움을 구할 사람이나 그 상황을 알아야 할 사람에게 연락하라. 한밤중이라도 필요하다면 전화를 걸어야 한다. 전화를 받은 사람은 그 상황이 얼마나 위급한지 더 분명하게 느낄 수 있을 것이다. 갑자기 위급한 일을 당하면 당황해서 상황 판단을 제대로 하지 못할 수 있다.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내가 올바른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누군가가 적절히 개입하고 도움을 주는 것이 좋다. 2. 벌어지는 상황들을 기록하라. 갑자기 예기치 못한 상황이 벌어지면 주변에서 사실관계에 대한 정보를 얻게 될 것이다. 직장을 잃는 상황이라면 상관과 임사 담당자가 병에 관계된 문제라면 의사가, 자연재해에 관한 문제라면 소방관과 보험회사, 사고를 당했다면 경찰, 병원, 목격자가 그 역할을 할 것이다. 그럴 때 메모를 남겨라. 날짜와 시간을 기록하고 정보와 내게 그 정보를 전하는 사람의 이름과 직위, 연락처를 기록하라. 그 기록은 나중에 구체적인 부분에 대한 내 기억이 흐릿해졌을 때 어떤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3. 도움을 구하라. 어려운 일을 당하면 도와줄 사람이 필요하다. 어려움 자체를 도와줄 사람이 필요할 수도 있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동안 일상적인 소소한 일들을 처리하는 데 도움을 줄 사람이 필요할 수도 있다. 그러므로 도움받을 수 있는 사람들을 찾아야 한다. 어떤 일인지에 따라 여러 사람의 도움과 협조가 필요할 수도 있고 가까운 몇몇 사람만 있어도 괜찮을 수 있다. 혼자서 모든 것을 해내려고 하지 않아야 한다. 우리가 믿고 신뢰하는 사람들은 그럴 때를 위해 있는 것이다. 4. 감사한 마음으로 도움을 받아라. 누군가 어려운 일을 당하면 주변 사람들은 내가 도울 일이 있으면 알려달라 라는 말을 한다. 이런 말을 듣게 되면 어떤 도움이 필요한지 생각해보고 원하는 것을 말해도 괜찮다. 나 대신 공항에서 우리 가족을 픽업해줄 사람이 필요해. 몇 주 동안만 우리 아이들의 저녁을 챙겨주면 좋겠어. 혼자 있기 싫은데 우리 집에서 오늘 하루만 같이 있을 수 있겠어? 한 가지 기억할 사항이 있다. 누군가 도와주고 싶다고 할 때 무조건 도움을 받아야 할 필요는 없다. 유감스럽게도 어떤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힘든 일을 겪을 때 자신의 이득을 취하려 한다. 이때는 그 사람에게 도움을 받아도 좋을지, 받으면 상황이 더 나빠지진 않을지, 혹은 도움이 정말 필요한지 생각해보고 자신의 판단을 믿고 행동하라. 5.
해야 할 일이 있으면 반드시 메모해 두라. 힘든 일을 겪게 되면 우리 뇌가 과부하가 걸려 작은 일들을 잘 기억하지 못할 수 있다. 따라서 챙겨야 할 일상적인 일들이 있다면 목록을 만들어서 관리하는 것이 좋다.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목록에 들어갈 것들을 함께 생각하고 검토해 달라고 부탁해도 좋을 것이다. 6. 자료를 조사하라. 7.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보라. 8. 전문적인 지원이나 상담을 꼭 받아라. 9. 경험에서 교훈을 얻어라. 내 잘못이 아닌 이유로 힘든 일을 겪게 되었다면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교훈을 얻는다. 현재에 감사하고 자신이 생각보다 더 강한 사람임을 깨달을 수 있다. 만약 명백하게 내 잘못으로 힘든 일을 겪게 되었다면 자신이 한 일을 되돌아보고 같은 실수를 저지르지 않기 위해 어떻게 행동할지를 반성할 시간이 필요하다. 10. 회복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라. 11. 해로운 것은 멀리하고 새로운 것에 뿌리를 내려라. 자신의 시간을 어떤 사람들에게 쏟을 것인가를 정하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 세상과 단절하고 폐쇄적으로 살라는 말이 아니라 건강한 경계를 세워서 자신에게 더 중요한 것들에 더 많은 에너지를 쏟으라는 의미이다. 힘든 세상에서 벗어나 다시 일어설 때는 자신의 시간과 에너지를 쏟을 만한 새로운 대상을 찾는 것도 좋다. 예를 들면 새로운 취미 생활을 시작하거나 다른 나라 언어를 배우거나 새로운 사람들과 친분을 다지는 것도 좋다. 인생을 바라보는 더 성숙해진 시각을 이용하여 더 의미 있고 더 즐거운 일들을 찾아보라. 12.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주는 사람이 되어라. 시련을 딛고 일어서는 좋은 방법의 하나는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주고자 노력하는 것이다. 도움을 받는 쪽은 도움을 받기 때문에 당연히 좋고, 도움을 주는 쪽에서도 자신이 쓸모있고 좋은 사람으로 느껴져 보람을 느낀다. 다른 사람을 돕기 위해 꼭 상담사나 치료사가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자신이 힘들게 깨달은 교훈과 그 과정에서 알게 된 것들을 잘 기억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도움의 손길을 내밀 수 있다. 누군가에게 신뢰받는 사람이 된다는 것은 아주 좋은 경험이 될 것이다.